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챕터가 좀 바뀌었죠. 뮬러 보고서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완전히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태평양,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 집중도 이제 완성이 돼 있고요. 미중 전쟁에 의한 그런 준비도 중국의 무력화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정은 사냥이 시즌 오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가파른 그러한 조이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얘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의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다 뇌피셜 망상 구조예요. 이게 이른바 왼쪽, 이른바 오른쪽 가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깝깝해서 좌우 합작 뇌피셜 구조입니다. 사진의 왼쪽은 이 상체와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죠. 대칭형이죠. 사진의 오른쪽은 좌우 대칭을 보이는 나비의 모습입니다. 이 문재인 586 집단이든 혹은 자한당 등 조중동이든 뭐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진영이든 세 가지 관점은 같습니다. 세 가지 전제로 이루어진 관점은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뮬러 특검, 기소, 탄핵 등 커다란 정치 위기에 빠져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정치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셋째, 미국은 북한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자한당 조중동이든 문재인 586이든 같습니다. 결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문재인 586은 여기서 이런 결론을 끌어내죠. 그러므로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자한당 조중동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집도 키고 그 신세를 벗어날 길 없다. 우리가 대충 얼레고 달르면 우리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586 집단이든 자한당 조중동 집단이든 전제와 관점은 동일합니다. 좌우 합작입니다. 결론만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든 깨야 돼요. 이 구조를 깨야 돼요. 자, 우리의 전망과 신념은 좀 다르죠. 우선 첫째, 트럼프는 미국 보수화의 거대한 물결, 거대한 승리를 이끌고 있다. 이거 이번에 이제 뮬러 보고서 이런 거 이제 그런 건데 결국 러시아와 아무 공모 없었다. 기소할 건덕지 없다. 이게 결국 보고서 결론이거든요. 2년 동안에 일어난. 두 번째 우리의 전망과 신념은 미중 전쟁은 중국 제압, 중국 길들이기, 중국 변화에 이른다. 갈 때까지 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미국은 북한을 접수 해방시킬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앞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 일어나면 호떡집에 불나는 상황 벌어진다. 그러므로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화가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대응하면 남북이 분리형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다. 남북이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번영해 나가다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서 남북 두 개의 국력을 합쳤을 때 통일 독일을 넘어서서 G5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전망과 신념이죠. 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냥 시즌이 오픈했어요. 트럼프를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제약해온 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공 드라이브를 제약해온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미중 전쟁이 작년 한 6, 7월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관세를 무기로 하는 전쟁이니까 무역을 무기로 하는 전쟁이니까 오늘 당장 조치 취한다고 오늘 당장 효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관세가 석 달 후부터 오를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석 달 전까지는 수출이 오히려 늘어나요. 저쪽 수입이 관세 올린다는 쪽에서 수입을 더 땡겨요.
관세 오르기 전에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중 전쟁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이게 이제 본격 효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초부터 본격 효과 나온 거예요. 둘째, 미국 공화당의 내부 정리가 필요했어요. 트럼프는 굴러온 돌입니다. 미국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우습게 보고 트럼프의 사사건건 계기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그런 공화당 의원들 많았어요. 이게 중간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탕이 쳐졌어요. 이제 트럼프랑 함께하는 정당으로 대충 이제 얼개가 잡힌 거예요. 셋째, 동북아시아, 즉 서태평양의 군사력과 병참이 준비돼야 돼요. 토마호크를 수천 발 갖다 쏴둬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 쏴둬야 되고 항공모함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비행기도 배치돼야 되고 뭐 무기 준비할 게 한두 개겠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큰 전쟁 벌어지는데 무기와 병참을 준비를 해놔야 전쟁으로 안 가요. 오히려 상대방에 겁먹고 이제 완성됐거든요. 이게 다 예산이랑 관계된 문제라서 이제 완성된 거예요. 넷째, 되치기 약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이걸 뮬러 특검 뭐 이런 거 결론 나기 전과 결론 나기 후를 잘 구별을 못 하는데 이 무슨 트럼프가 상대방을 뭐 불러다가 조진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해놓고서 중국이나 북한과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게 꼬이면 그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3월 22일 법무장관 윌리엄 버가 뮬러 특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편지를 씀으로써 이게 대충 개탕이 쳐진 거예요. 이 편지는 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첫째, 민주당 서버 해킹이 러시아하고 공모한 적 없다. 그 다음 미국 여론 조작을 러시아와 공모한 적 없다. 따라서 러시아와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한 거 이런 것들이 공무집행 방해, 사법 방해로 해석돼서 그 기소할 그런 거리가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고서 보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적들 다 저걸로 때려잡는다. 역공 무기다. 제가 보기에는요. 역공은 오히려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역공은. 왜냐? 트럼프가 카드가 있거든요. 저 같으면 카드를 한번 돌려서 시간을 묵혀갖고 써요. 이거를. 이 카드가 뭐냐면 북한 접수죠. 북한 접수하고 나면 판이 달라지는데 그거 한 다음에 얘들 그러니까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 스캔들을 만들어낸 얘들을 법률적으로 조치하는 게 오히려 매섭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게 무슨 효과를 가지냐? 앞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러시아와 공모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되치기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되치기가 불가능해졌어요. 미국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살벌한 나라입니다. 이 정치 환경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 접수 과정에서 스텝이 꼬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 러시아 스캔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는 진실이 엊그저께 3월 22일 날 뮬러 특검 보고서를 요약한 윌리엄 버 법무장관의 편지에 의해서 이제 규명된 건데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접수하다가 스텝이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공당하는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 미중 전쟁을 벌였고 북한 접수를 시도했으며 우리를 핵전쟁으로 밀어넣을 짓을 쳐버렸고 북한은 또 하나의 이라크일 뿐이다. 이러고서 역공 들어온다니까요. 바로. 조금이라도 스텝 꼬이는 흔적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 역공의 되치기의 가능성을 다 제거를 해놓고서 일을 해야 돼요. 북한 정도를 접수하는 큰 일을 하려면. 그래서 이게 조건이 무르익은 겁니다. 이게 3월 22일 이전에는 그때 만약에 북한 접수하러 들어갔는데 작업을 더 가파르게 이제 북한을 더 가파르게 몰아붙여서 북한의 목 졸라 죽이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스텝이 꼬여갖고 뭐 전면적 혹은 부분적 군사 충돌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스텝 꼬여서 잠시 미군이 좀 죽어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 벌어지면요. 바로 역공 들어와요. 상대방이. 지금 러시아 스파이라는 그런 그 혐의에 의해서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걸 모면하러 미중 전쟁을 벌였고 이걸 모면하러 북한 접수를 무리하게 시도했고 이걸 모면하려 우리를 핵전쟁의 위험성으로 내몰았고 결국 그 결과는 북한은 또 하나의 이라크가 될 뿐이다. 이러면서 들어온다고요, 이게 역공이. 이런 상대방의 미국 그 이른바 PC 리버럴 좌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는 이 마이클 무어 케이스를 보면 압니다. 마이클 무어가 이제 파렌하이트 911, 화씨 911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 영화를 만들었죠. 이 영화는 2004년에 나왔고요. 1억 2천만 달러를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로. 그러니까 1,300~1,400억을 수익을 올린 거예요. 이 영화는 9.11 아프간전, 이라크전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영화 이제 딱 들어갈 때부터 아주 그 사람들 짜집기 기법, 몽타주를 이용을 해서 명확하게 이게 음모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걸 다 엮으면은 이거 음모였다. 이거 다 알고서 그냥 다 내버려 뒀고 이거 100%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다. 이거 석유 그 세계 석유 카르텔의 음모였다. 부시가 석유 카르텔을 그 세계 석유 카르텔을 위해서 쳐벌린 음모였다. 이러고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 처음에 9.11 당일날 부시가 플로리다의 초등학교에 그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 9.11 공격 소식을 듣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고 그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어요. 7분 동안. 그러니까 딱 그 장면부터 나오니까 사람들 느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너무 그 평온한 장면이 쫙 나오니까 상황 듣고도 그 부시가 전혀 내색 안 하고 초등학생들이랑 하는 거 보고 이거 어디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님 잘 들어주세요. 세월호 7시간이네. 비슷하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그 최 기자님이 제시하셨잖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어떻게 칠자가 같네. 여기는 플로리다 초등학교 7분 의혹을 딱 제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인격살인해서 죽이는 영화 딱 만들려면 뭐 침대 옆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흩어져 있고 비아그라 포장지 흩어져 있고 난잡하게 어질러진 침대 계속 자고 있는 7시간 딱 그리면서 그냥 그런 기법이죠. 이 몽타주 기법 무서운 거거든요. 짜집기 기법. 거기다가 이제 이 부시 집안이 석유 사업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라덴이 사우디 쪽에 예멘 사우디의 그 빈라덴 집안이 전부 사업가 집안들이니까 이 부시 집안과 빈라덴 집안과 사우디 집안이 전부 연결이 있어요. 심지어 그 탈레반도 연결이 있어요. 왜냐면 탈레반이 뿌리가 1970년대 말에 아프간의 그 반소 게릴라로 시작한 조직이었고요. 그 아프간에서 소련을 상대로 해서 게릴라전을 필 때 미국이 엄청난 돈과 물자로 그걸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당히 짜집기를 한다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거 다 알던 것들이네 이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또 더 황당한 거는 하필이면 9월 11일 날 그날 아버지 부시하고 그 석유관계 회사 있어요. 칼라일 그룹이라고. 칼라일 그룹의 변호사가 리츠칼튼 호텔에서 미팅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그때 같은 호텔에서 오사마 빈 라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부시가 오사마 빈 라덴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 부시가 칼라일 그룹의 변호사랑 미팅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오사마 빈 라덴이랑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해지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빈라덴 가문이 워낙 세계적인 비즈니스맨들이 많아가지고 그 빈라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그 9.11 무렵에 미국에 체제를 하고 있었다고. 이거를 그 당시에 미국이 다 국제 민항기 다 운행 정지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이쪽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아들 부시 쪽에서 작업해서 이걸 해외로 빼돌려줬단 말이에요. 여행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잘못 포장해 놓으면은요, 빈라덴 가문을 전부 피신시킨 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짜집기를 해서, 이거 보다 보면, 야, 이것들이 이 세계적인 석유 커넥션 카르텔들이 음모를 짜서 아마도 9.11도 얘들이 미리 알고서 그냥 방치했거나 얘들이 직접 음모 짠 것 같아. 그리고 나서도 그냥 서로 헤쳐먹은 것 같아. 우리 광우병 때 그 엉뚱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소 그림 짜가지고 이렇게 그 몽타주 기법으로 짜집기 하니까 갑자기 그 미국산 쇠고기는 전부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짜집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깐느에서도 상을 받았고요.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00억, 1,400억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정치도요, 굉장히 병들어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자, 이런 게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왼쪽 그림은 9.11 사진이고 오른쪽 그림은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의 사진인데 이런 걸 짜집기를 적당히 하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9.11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9.11을 추동해놓은 그러한 음모 집단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들을 비호하고 있으며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그 어떤 애국심 히스테리아를, 공포심 히스테리아를 불러일으키고 그걸 이용해서 이라크를 공격을 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라크 공격은 저는 준비 안 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그러니까 접수 후에 어떻게 평정할 것인가, 평정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라크에. 그게 평정이 어려운 국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아, 수니, 쿠르드 이 세 개가 엮여 있고 그 셋을 그 후세인이 철권 통치, 세속 철권 통치로 셋을 억지로 엮어놓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후세인을 잡아뜨렸을 때 시아, 수니, 쿠르드 사이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틀을 지켜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라크 때 그걸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그 점은 저는 엄청 비판을 하지만 전체 구도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셰일 오일이 안 나올 때니까 석유 에너지, 세계의 석유 에너지 소스가 이게 그 극단주의적 이슬람 세력 혹은 그거를 비호하는 후세인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농락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도에서는 이라크 침공이 맞는 구도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서 그런 에너지 지정학이라든지 에너지에 관한 세계 안보 전략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이거 석유 장사하는 놈들끼리 이 미국의 석유 장사꾼하고 저기 어디 아랍의 석유 장사꾼들이 짜가지고 아마도 테러도 자기들이 그냥 불러일으킨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거 음모로 해서 다 진행한 거야. 이런 느낌을 주도록 짜집기한
이른바 도큐예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1200억씩, 1300억씩 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정치가 좀 맛이 가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압류가 아래 흐르고 있다고요. 어두운 힘이. 이 상태, 이 미국 정치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러시아 간첩이야. 트럼프 저놈 러시아 간첩이야. 라는 딱지를 등 뒤에 다른 채, 그 딱지 아직 떼지 않은 채 북한과 결판 내겠다고, 북한을 사정없이 조이면 목졸라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스텝 꼬이면 되치게 당하기 십상이죠. 그게 3월 22일 날 풀린 겁니다. 이 딱지가 러시아 간첩인지 몰라. 저놈 러시아랑 공모한 거야. 이 딱지가 3월 22일 날 떨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미국 정치의 압류, 다른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 거. 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전에 캐러반 봤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야, 저렇게 막 중미 그냥에서, 남미에서, 멕시코에서 막 그냥 불법 이민자들이 막 그냥 노골적으로 떼지어서 막 밀려드는데, 뭐 좀비 영화에서 좀비 밀려들듯이. 그 장벽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일 거 아니에요. 이걸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왜냐? 국회는 왜 브레이크 거냐? 미국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민자 단속을 철저히 하면,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계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 단속을 철저히 하기를 꺼려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두 번째, 좀 더 사악하게, 미국은 우리처럼 선관위에 뭐 주민등록해서 다 이런 게 없잖아요. 미국인이 내가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하는 건 까다롭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미국은 또 찾아가서 자기가 voter registration을 해야 되잖아요. 투표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oter registration을 하는데 내가 시민권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게 투표자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보터 등록을 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선거인 등록을 할 때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지는 걸 두고 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voter suppression이라고 불러요. 유권자 억압. 그러니까 투표 억제.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영주권자도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널널한 지역 가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5%, 10%, 뭐 3% 이런 게 그런 집단이 있다라 그런다면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집단의 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 아주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을 내놓고서 국경장벽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